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딱 와가지고 토요일날 매수 들어가시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가 지금 5일을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요 날입니다. 요날 요날 요거 작은 양봉 있죠. 요날 방송을 했는데 지그재그 파동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은 지금 자리가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지그재그 파동의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갔죠. 요렇게 갔습니다. 요렇게 갔죠. 요렇게 갔습니다. 지금 이제 요것을 뚫었지만 요렇게 갔죠.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요런 이제 형태 뭔지 아시죠? 이렇게 저점이 일정하든지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 얘가 지금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러고 저는 이 종목을 추천을 안 했죠. 왜냐면 두산그룹에서는 로봇, 협동로봇, 산업용 로봇의 1인자 두산 로보틱스가 있으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추천해서 그냥 30% 조금 안 되죠. 상한가에 안 들어가고 윗골에 살짝 달아보는 바람에 그 전날 딱 배팅해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뭐 수익을 냈는데, 문제는 요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원자력이 성장산업입니까? 로봇산업이 성장산업입니까? 원자력도 성장산업이라고요? 원래는 원자력은 사양산업화 되고 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네, 이거 지금 원래 이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 그저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봐. 또 두산 테스나가 있죠. 반도체 소재 장비업체. 두산 테스나 반도체죠. 반도체 지금 핫 이슈죠.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게 성장산업이야. 이미 성장산업. 그야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산업이 성장산업이죠. 저는 이것을 좀 예측을 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분석 자료 영상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배 구조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바뀝니다. 두산 바켓이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반드시 키우게 돼 있다. 그룹 차원에서 키우게 돼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은 사실 그 사양산업이었는데 이제 AI 때문에 그래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AI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그나마 조금 산소호흡기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을 벗어나서 이제 위로 올라와서 이제 퇴원을 해서 이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테스나는 반도체죠.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미 성숙 산업이지만 거기서 또 뭘 해가지고 CXLN에 뭐 조금 뭐 해하고 삼성전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성장도 하면서 성숙산업에 가깝죠, 사실은. AI 때문에 다시 성장 동력이 붙은 것이. 얘는 현재 실적은 없으나 미래 성장, 미래 먹거리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삼성그룹에서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자율주행을, 원래 삼성그룹이 이제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르노, 삼성, SM5가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금은 이제 뭐 다 매각이 됐죠. 근데 SM5 처음에 출시하면 이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건희 회장의 그쪽에 욕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결국은 실패했지만, 왜 그러냐면 뭐 현대차야 현대제철도 있고 여러 뭐 자동차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삼성은 반도체를 갖고 있었잖아요. 자동차 쪽을 하면 삼성도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 그래, 자동차가 나중에는 뭐 필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노다지다. 이것도 있지만 또 반도체를 접목할 수 있는 시장이 컴퓨터에서 자동차로 확대될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실패를 했죠. 어쨌든 그래, 삼성도 미래 먹거리를, 그래서 자율주행 반도체 이런 소자를 이용한 자율주행보다는 그래도 미래 먹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봇이다, 이렇게 본 거죠. 현대차는 뭐 우리 매스컴에 보면 현대차 로봇계 정의선 나와가지고 뭐 로봇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또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삼성은 그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SK도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지금 다 로봇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LG도 지금 그 계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하나 엔젤 로보틱스 그쪽이가 LG 계열인가 그러죠. 다 달라붙는데 삼성이 지금 자율주행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자율주행 이것도 만만치 않겠는데 안전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민하다가 로봇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산그룹에서도 반드시 키우게 돼 있다. 특히 이제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지들이 이제 로봇 사업 진출도 하려고 하지만은 그쪽 키우려고 하지만 또 반도체 라인 자체가 이제 주로 산업용 로봇으로 많이 대체를 하려고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테스트도 하고, 그죠? 왜냐면 옛날에 뭐 매스컴에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이런지 하면은 성명 같은 거 가루가 날아다녀 가지고 그 폐암에 걸려서 또 많이 죽고 하니까 그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력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들어가기도 점점 힘들어지겠어, 이제 로봇으로 많이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그렇게 추천해가지고 이제 대박을 내고 있으니까 다 감사하다고. 문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바업캣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공장, 세계 공장, 미국 두산 바켓이 건설기계 한 8위에서 10위 하니까 미국에서 중소형 건설사지만
뭐 미국이 뭐 계속 뭐 우리나라도 뭐 SK 원인이 뭐 LG 뭐 2차 전지 업체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해가지고 바이든이 뭐 차태원 뭐 투자해서 고맙다고 뭐 LG 고맙다고 뭐 악수하고 그러니까 뭐 좋아서 희덕대고 지들이 하여튼 그 바이든이 수작을 다 부린 거죠. 그래 두산 밥켓이 건설을 지으니까 잘 된 거죠. 지금은 약간 오히려 둔화됐어요. 이제 공장을 한번 지을 때 필요한 거니까 건설 기계는 지금 좀 둔화됐어요.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다지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한 1조 3천억 연간 어마어마하죠. 두산 인프라코가 이제 그게 빠져나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거 미쳐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너무 낙담할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분법 이익이 늘어나서 그런 거 재무구조가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법은 원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체코 원전 30조짜리 요게 이제 7월 중에 발표 예정인데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주가가 분명히 이제 급등락이 있을 겁니다. 이거 프랑스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어디가 될지 몰라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나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 우리나라가 될 확률이 지금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확률상 뭐 5대 5인데 자, 이 자체도 일단 뭐 단발성이죠. 단발성이긴 한데 한번 물꼬를 트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또 수주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잖아요.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원자력 수주에 의해서 주가가 날아갔던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세계 공장이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고 유가가 100달러로 쳐 올라가고 전력 수요가 부족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원전을 짓겠다는 애들이 수두룩박죽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수주가 번물이 터지기 시작해서 두산중공업이 시대를 풍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바마 정부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뭐 원자력보다는 재생에너지 뭐 이렇게 가면서 원전이 죽어버렸죠. 이제 사양산업이 돼버려. 근데 심폐소생술을 거쳐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던 거에다가 이것 플러스 알파가 생겼다. 이 자체는 크지가 않아요. 이 자체는 왜냐하면 사양산업이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겨버렸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이게 오히려 더 커져버렸다. SMR 소형 모듈 원전. 야, 원자력 발전소를 하니까 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저 난리를 쳐가지고 방사능 유출해가지고 생선도 못 먹게 만들고 그런 시절이 있었. 오염수 방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원자력 발전소는 문제가 되면은 방사능이 유출되고 쉽게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원자폭탄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 뭐 폭발 사건이 1980년대 초반 정도에 있었죠.
그래 전부 다 우산 쓰고 학교 등하교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나라까지도 그렇게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해서 아니 SMR로 해버리자. 그러면 SMR로 소형으로 쉽게 얘기해서 소형으로 소형으로 야 니들 그러면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이 나온 이유가 뭐냐? 이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아까 이제 그 AI 시장에 태동이 돼서 그 앞대가리 그 안 보신 분들 꼭 봐야 됩니다. 한 30분짜리 1시간 정도 내가 강의했던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사실은. 지금 요것은 종목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지만은 앞대가리 했던 것을 꼭 봐야 된다고. 그게 이제 시장 전체를 조망한 것이니까 큰 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헛다리 짚으면 안 되잖아요. 한 번 헛다리 짚었으면 됐지 두 번 헛다리 짚어서 대세장 다 끝나버리고 나중에 하락장 돼가지고 개털될 일 있습니까? 돈이란 건 벌 때 벌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10% 20% 벌던 것을 한 달에 100% 200% 벌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에요. 그 때를 잘 만나고 종목을 잘 만나야 돼. 이 AI 시장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에 살아남아 있는 것은 전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원자폭탄 같은 위력이 없이 작게 위력이 있는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 여기다가 이제 뭐 MS 쉽게 얘기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다. 그러면 태양광으로 해서 ESS 쪽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이거 갖다가 빼다가 데이터 센터를 굴리든지 아니면 소형 모듈 원전으로 해서 원전을 가동시켜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든지 이것을 미국에서 원자력을 미국도 되게 기피를 했어요. 특히 민주당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화당 정부는 그래도 좀 유연해.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미 공화당은 뭡니까? 미국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이 정유회사, 정유, 방산 이런 데들하고 많이 밀착이 돼 있어요. 그래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재생에너지로 밀고 가버린 거죠.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원자력에 있어서 관대 재생에너지보다는 이쪽하고 지들이 좀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쪽에서 후원금을 많이 받으니까 트럼프가 돼도 괜찮아.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원래 원자력을 좀 기피했어요. 재생에너지를 끌고 가. 그래서 태양광을 더 밀어.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ESS 시장이 떠. 근데 이게 전력 수요가 부족하다는 예측들이 많다 보니까 원자력도 소형 모듈 원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아니 상하원 지금 뭐 상원하고 하원이 공화당 민주당 있게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주 세력이. 근데도 양쪽 다 상하원을 싹 통과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신경 안 써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야 트럼프가 되면 러스트 벨트 야 뭐 자동차 뭐 그런 거 뭐 공장 노동자들 백인들 중심에 뭐 이게 그 표심 생각해 가지고 전기차 구매를 좀 혜택을 좀 줄이고 뭐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전은 괜찮다. 원전은 그거하고 상관없다. 그래 내가 볼 때는 뭐 체코 원전은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우리나라가 한번 큰 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것보다도 이제 그 AI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뭐 밥켓이 좀 지나간 자리가 조금 실망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예측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짜증 날 수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자생력을 이제 갖췄다 이렇게 좀 보면 돼요.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올라가려다가 갑자기 이거 한번 또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포스코 그 뭐 요 원자력 뭐 AI인가 뭐 그쪽 뭐 관련해 가지고 뭘 한다 해 가지고 재료가 나왔고 또 더 올라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체코 원전 그 기대감에 또 한전 산업 이런 것도 올라가고 우리 기술도 올라가고. 그래서 요런 자리로 수렴하고 나서 결국에는 만약에 체코 원전이 불발되더라도 얘는 좀 약간 뭐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한번 타격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추세적으로 내려가 버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즉 7월 중에 일단 될 가능성이 높다 하니까 벌써 이제 뭐 한 보름 남으면 7월 아닙니까? 체코 원전이 불발되면은 이런 자리로 내려올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재수 없으면 내려온다. 재수 없 이 자리가 이제 지지 자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 그죠? 갭을 메꾸는 자리. 그렇지만은 체코 원전이 주는 아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바로 AI 전력 수요다. 그렇다 한다면 그 실망 매물을 딛고 점차적으로 소화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어떻게? 이런 실망 매물이 나오고 나서 다시 안정을 찾고 올라갔듯이 대신에 이제 모멘텀은 조금 약해져 버리겠죠. 왜냐면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 이제 어디 수단인가 뭐 이런 저 지금 하려고 하는 데 있거든요. 몇 군데 원전 뭐 그런 데도 또 수주 가능성이 있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기대 심리가 확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좀 주가 탄력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거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대세 상승장입니까? 뒤져 자빠지는 장입니까? 상승장이에요. 금리 인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돈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갑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게 지금 잘 가다가 답답하게 이런 상황이 꼬여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재수 대가리 없이 쉽게 얘기해서 체코 원전 수주까지 불발되고 그러면 사람의 맛이 확 갈 수 있다고 느껴지지만 그것도 딛고 나는 올라올 거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체코 원전 잘하면은 25,000원까지 순식간에 가는 것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일단 이 파동상 25,000원이 일단 목표 가격 부근이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시 딛고 좀 올라온다. 그 대신 원래 이제 시세 탄력은 좀 약하겠죠.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서 좀 은근과 끈기 좀 뭐 어지러운 이 구간 이런 것을 좀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체코 원전 수주해가지고 막 분출해갖고 목표가 분까지 오고 이제 그 거래 빵 터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에서는 한번 팔아주고 이제 또 다른 종목을 보든지 뭐 이 종목이 다시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보든지 뭐 어떤 형태를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밀렸을 때는 그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좀 기다리시면 된다. 그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기관 애들이 그냥 연기금이
격사발을 내 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틈을 이용해서 외국인은 그래도 샀습니다. 그냥 개인만 샀으면 어제 같은 게 이제 지분구조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은 그 물량의 상당수를 개인이 35만 주, 외국인이 130만 주 정도, 기관이 이제 150만 주대 매도한 것을 이렇게 좀 했단 얘기죠. 그런 걸 보면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모멘텀이 확 받아버린 건데 여하튼 이 종목 자체도 괜찮다. 좀 믿는 구석이 조금 떨어져 나갔을 뿐 이 본업에 있어서 모멘텀은 변한 거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눌러도 좋습니다. 주가가 가기를 기원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A 이상 구독, 좋아요는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을 개설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 중인데 거기도 꼭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목 아래 더보기 클릭하면은 입장 방법이 설명되어 있죠. 네. 제가 직접 그 리딩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식 바닥에 아주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천재투자 TV를 통해서 무료로 다 퍼주고 있는 거죠. 그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도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저보다도 더 뛰어난 분들이 무료로 리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목 다 가르쳐주고 매수가 매도가 다 가르쳐주는데 좀 잘 따라 하셔가지고 수익도 많이 내시고, 특히나 이제 뭐 교육 자료들도 거의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전문가가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다른 전문가님이 또 리딩을 해주고 계시고 하는데, 뭐 교육 자료까지 그냥 공짜로 막 다 줘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참, 그래도, 개미 전도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